네, 이번 시간에는 5E 러닝 사이클 말을 또 한 예시를 더 들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이제 돕고자 합니다. 지난 차시에 우리 5E 스텝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다 생각나시죠? 네, engagement, exploration, explanation, elaboration, and evaluation. 그래서 5개의 5E 스텝입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토픽은 Things That Stick 해서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 레벨로 가르칠 수 있는 건데요. 자석에 대해서, 또 자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액티비티를 어떻게 5E 러닝 사이클 말로 바꿀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단계가 뭐였죠? Engagement. 그러니까 학생들이 호기심을 유발하고 이 토픽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저희들이 이제 인게이지먼트 때 뭔가를 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이 during engagement, 이게 인게이지먼트 하는 동안 우리가 학생들의 사전 지식을 또 알 수 있다 그러면 그건 더 좋은 거겠죠. 제가 이제 생각해 본 인게이지먼트 제일 처음에 했던 거는 이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여러분들이 3학년이라고 생각하고 초등학교 3학년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한번 잠시 수업하는 것처럼 해볼게요. 자, 학생 여러분, 자, 여러분들 뭐가 보이십니까? 그럼 냉장고라고 얘기하겠죠. 집에 냉장고 다 있지요? 네, 냉장고 다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냉장고는 뭐 할 때 씁니까? 냉장고 갖고 뭐 하세요? 그러면 안에다가 음식을 넣고 뭐 이런 거를 저장한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네, 여러분들이 음식을 넣는다 그랬는데 따라 네, 보십시오. 와, 이 음식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이 맞아요. 그런데 냉장고 밖에 엄마하고 아빠가 이렇게 메모 같은 거 이렇게 붙여놔 가지고 있는 거 보신 적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학생들이 네, 우리 집에서도 그렇고 저렇고 뭐 막 얘기하겠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이거 어떻게 이 엽서나 아니면 사진 같은 것을 냉장고에 붙일 수 있을까요? 여기 뭔가가 이렇게 돌멩이처럼 되어 있는 거, 예, 지금 이름을 모르니까 things that stick 이라고 하시죠. 뭔가 달라붙는 거라고.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이렇게 학생들에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럼 학생들이 네, 우리 집에도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magnet, it's magnet, 뭐 자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름은 모르나 그런 것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학생들의 흥미를 이제 유발하고 점점 관심을 어떻게 해요? 자석적으로 이제 갖고 오는 것입니다. 자, 인게이지먼트 이런 식으로 학생들에게 이 자석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예를 들면서 오늘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해 본 다음 단계 이제 여전히 인게이지먼트인데 학생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이제 수집할 것이기 때문에 관찰에 대해서 잠시 연습하는 그런 인게이지먼트, 커뮤니케이션 게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Describe the object. 그 물체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이런 활동을 잠시 인게이지먼트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제 브라운 런치백이죠. 이 런치백에다가 이게 자석, 이런 자석 봐보셨습니까? 예, 저런 자석을 안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뭐 안에 뭐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안에 뭐가 있는데 이제 자원봉사자 한 명, 학생 한 명, 발런티어를 원한다 그래서 학생 한 명 오라 그래서 이제 한번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게 브라운 런치백이 없어서 제가 이거 GTU 가방을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GTU 가방 안에 자석을 이제 놔뒀다고 생각하고요. 학생을 한 명 오라 그래서 손을 집어넣으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학생은 일로 오세요 해가지고 한번 손을 집어넣고 이 속에 내가 어떤 물건을 집어놨는데 지금 학생 이름을 내서 김병석이라고 합시다. 우리 김병석 학생이 안에 손을 집어넣고 그거를 이제 만지면서 우리 반 친구들에게 어떤 물건인지 인포메이션, 데이터를 좀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우리가 손을 집어넣고 뭔가를 만지면서 관찰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정보를 수집하는데, 자, 손을 집어넣고 뭔가를 만지면서 정보를 수집한다. 그럼 어떤 감각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학생들에게 물어보면서 학생들이 터치, 그러니까 만져볼 수 있는 거죠. 자, 만져보면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무겁다, 가볍다, 내지는 부드럽다, 이런 걸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노란색이다, 이런 거는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학생들이 그거는 우리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얘기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학생들에게 이런 관심을 관찰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잠시 워밍업 차원에서 커뮤니케이션 게임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학생들이 이제 학생 한 명이 와서 인포메이션을 다 주잖아요. 이게 만져보니까 약간 동그래요. 근데 가운데 구멍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거고요. 이게 딱딱해요. 단단해요. 약간 차가운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고, 그럼 제가 학생들에게, 자, 학생 손 빼시고 들어가라고 한 다음에, 자, 그럼 이 안에 있는 물건이 무엇일까요? 라고 학생들에게 추론을 한번 해보세요. 라고 얘기하겠죠. 그럼 추론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관찰은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게 관찰이고, 추론은 우리의 정보를 통해서, 감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생각해 보는 것이죠. 무엇인지. 자, 그럼 이 안에 있는 물건이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학생들이 이제 추론을 하는 거죠.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해보면 와셔 있잖아요. 와셔. 이렇게 동그랗고 가운데 구멍 뚫어진 와셔라고 하기도 하고, 또 사탕 같은 경우 보면 이렇게 동그란데 가운데 구멍 뚫려져 있는 그 라이프 세이버 같은 사탕, 그런 사탕이라고도 하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학생에게 관찰과 추론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보여줘야죠. 이제 따라 해가지고 이게 things that stick, things that stick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이런 물건이 있는데 이게 뭔지 한번 볼까요? 해서 학생들에게 나눠줘가지고 한번 책상이나 여러 가지 한번 이렇게 갖다 대보라고 해서 학생들이 그러면 이제 메탈 같은 경우는 이제 달라붙고 안 달라붙고 하는 것들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학생들에게 워밍업 하는 시간을 줘서 제가 인게이지먼트 단계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이거는 선생님들, 우리 예비교사들이 수업을 짤 때 여러분들의 이제 하기 나름이에요. 이건 제가 생각했던 거고요. 자, 인게이지먼트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무슨 단계입니까? 네, exploration 단계죠. 탐구하는 단계인데요. 탐구를 하려고 그러면 제일 처음 뭐가 있어야 된다? 질문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데, 질문을 이제 제가 학생들에게 줄 거예요. 아까 이제 자석을 하나씩 다 나눠주고 막 붙여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자석을 다 이제 수집을 하고, 오늘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배워볼 것입니다. Things that stick. 학생들이 자석이라고 이름을 알고 있으면 자석의 성질에 대해서 더 배워볼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자석 내지는 things that stick이라는 이 물건이 여기에도 달라붙기도 하고 어떤 거에는 안 달라붙기도 하는데, 오늘 선생님이 아주 다양한 머티리얼들을 갖고 왔습니다. 이게 철망도 있고 알루미늄, 그 다음에 팝스틱 그 막대, 못도 여러 종류가 있고, 페이퍼 클립, 와셔도 있고요, 핀도 있고, 나무도 있고, 고무줄도 있고,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많이 갖고 왔어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많은 물건들을 갖고 왔는데,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things that stick, 내지는 이 자석이 어떤 거에는 달라붙고 어떤 거에는 안 달라붙는지 궁금하세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럼 학생들이 네, 궁금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질문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주는 겁니다. 태스크를. 자, 선생님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다양한 물건들을 제가 선생님이 나눠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 어떤 건 달라붙고 어떤 건 달라붙지 않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알아봐 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해서 이 패키지가 있어요. 패키지를 다 그룹별로 해서 나눠줘 가지고 학생들에게 이걸 다 꺼내서 이렇게 정렬을 해 놓으라고 하죠. 그 다음에 자석을 바로 나눠주면 학생들이 바로 이렇게 하고 난리가 나요. 선생님들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난리가 나면 안 됩니다. 학생들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예측을 해가지고 정리를 제일 잘 해야 되는데, 제일 처음에는 이런 머티리얼만 나눠주시고 자석은 나눠주지 마세요. 그래서 제일 처음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 그러면,
좀 가이던스를 주는 거죠, 학생들에게. 자, 예측을 해보세요. 여기 여러 가지 머티리얼들이 있는데 어떤 거는 달라붙고 어떤 거는 안 달라붙고 또 어떤 거는 달라붙을까 안 달라붙을까 잘 모르겠다라는 그룹으로 yes 또는 no 그리고 not sure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눠보라고 이제 제가 시키고 싶습니다. 학생들에게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누라고 하고 참고로 이거 나눠줄 때는 이렇게 한 명씩 인디비주얼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룹이 이제 뭐 3명이나 5명씩 한 그룹으로 짜가지고 한 2-3명, 예, 3명 정도가 좋겠네요. 3명 정도에서 한 그룹으로 이제 나눠가지고 각 그룹별로 이게 세트를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예측을 해보라고 하고 이거를 솔트하라고 하는 거죠. 이제 분류를 해가지고 세 그룹으로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건 프리딕션만 하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예측을 할 때는 항상 학생들이 그런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yes인지, 왜 no인지, 왜 not sure인지 한번 그걸 생각해보고 적어보라고 그룹별로 적어보라고 시키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보면 학생들이 이게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이거는 달라붙을 것이다. 왜? 이게 메탈이니까. 이거는 안 달라붙을 것이다. 왜? 종이니까. 뭐 알루미늄이니까. 이렇게 얘기 많이 하고요. 또 어떤 학생들은 이건 달라붙을 것이다. 왜? 무거우니까. 이런 식으로 좀 엉뚱한 대답을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이거는 가볍고 이건 무겁고. It's so heavy. 무거우니까 왠지 달라붙을 것 같죠? 왜냐하면 우리 실생활에서 자석에 달라붙는 게 어떻습니까? 보면 보통 메탈이니까 무거워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자기 감각에 남아있는 거죠. 무거우니까 달라붙을 것 같다. 이런 걸 다 쓰라고 하고 나중에 이제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학생들 그룹별로 해서 그런 걸 정리해서 다 적어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뭐요? 자석을 나눠주고 자 테스트 해봅시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라고 하죠. 그러면 yes 그룹은 다 달라붙고 no 그룹은 안 달라붙고 not sure는 이제 모르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이 세팅이 이거는 이제 FAS라고 FOSS FAS라고 커리큘럼에 있는 이제 세팅이에요. 일부러 이게 커리큘럼을 이제 디벨롭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재밌게 만들었어요. 이게 똑같은 못인데 어떤 못은 달라붙고 어떤 못은 안 달라붙어요 자석에.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 이게 와셔 같은 경우도 어떤 건 달라붙고 어떤 건 안 달라붙고 그 다음에 여기 돌멩이가 보이세요? 이제 락이 있는데 돌멩이니까 당연히 안 달라붙잖아요. 우리 자석에 안 붙을 것 같은데 어떤 돌멩이는 또 자석에 달라붙는 것도 집어놨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예측한 거와는 뭔가 상당히 다르게 흥미롭게 이게 머티리얼을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 해보면 중간중간에 소리를 지르겠죠. 오! 와우! 이러면서 제가 예측했던 것보다 틀리게 이제 나오니까. 그래서 탐구학습에 있어서 이런 exploration 플랜을 짤 때 결과가 학생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다르게 나왔을 때 그때 학생들이 더 흥미를 갖고 교육의 어떤 학습의 그 효과가 훨씬 더 높다는 거 참고로 이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다 했어요. 테스트 해보니까 이 yes 그룹, 뭐 no 그룹 이런 게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죠. 그런 거를 이제 워크시트에다가 다 체크해서 결과를 다 적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무슨 단계죠? explanation. 그래서 간단히 2개만 하시면 돼요. explanation. 학생들이 먼저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가 했던 것들을.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사들이 개념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첫 번째로 학생들로 하여금 그 결과를 다 보고하게 그룹별로 보고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께서 이제 그 자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지금 이 things that stick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magnet 자석이라고 부른다라고 얘기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해보니까 어떤 건 붙고 어떤 건 안 붙고 이렇게 막 하는데 과학자들이 이제 발견한 건 뭐냐 그러면 only one common kind of metal이에요. 이제 메탈의 금속 중에 딱 하나 어떤 금속이 자석에 달라붙느냐 그거는 아이런이다. 아이런 철입니다. 철. 그래서 그러면 이게 또 무슨 얘기냐 설명해 줘야죠. 학생들에게. 자, 못인데 어떤 건 달라붙고 어떤 건 안 달라붙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달라붙는 못은 철이 있는 거고
안 달라붙는 못은 철이 없는 거고, 못처럼 생겼지만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지면 그건 안 달라붙는 거고요. 그 다음에 rock, 그 작은 돌멩이 같은 것도 달라붙었잖아요. 그 무슨 얘기냐? 그 돌멩이 같은 그 안에 철이 포함되어 있다. 철을 내재한 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석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그리고 그 철이라는 메탈에 대해서 설명해주면서 교사가 explanation을 하는 것입니다. 자, 간단하죠? 사실 이거 간단하게 이걸 굳이 귀납적으로 하면서 가르칠 필요가 있을까? 그냥 연역적으로 앞에 이런 걸 이게 달라붙는 걸 이거 자석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금속 중에 only 철만 이렇게 달라붙는다라고 설명해 주면 알지 않을까라고도 하는데, 이제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hands-on 경험을 통해서 얘기했을 때 더 이해가 쉽고, 또 이거저거 붙여보면서 단지 이 개념만 아는 게 아니라 이런 알루미늄은 안 붙는구나, 이거는 붙는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왜 여긴 철이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더 이해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explanation 설명했습니다. So engagement, 그 다음에 exploration, 그 다음 explanation. 탐구를 하고 설명하는 단계를 지났어요. 그 다음 단계로 이제 elaboration, 정교화하는 단계인데요. 자, 학생들의 이해를 더 도와야 되겠죠. 정교화할 때 이 elaboration phase에서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더 많은 예시를 학생들에게 보여줌으로써 학생들이 배웠던 것을 적용할 수 있게. 제가 생각해봤던 거는 이제 나침반입니다. 나침반, 이제 컴퍼스인데 나침반을 보여주고 학생들에게 이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나침반에다가 자석 딱 갖다 대면 나침반이 휙 돌아가잖아요. 그 자석의 방향에 따라서. 그래서 이거 매그네티즘에 대해서, 자성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이 나침반이 자석의 그런 한 종류다라는 것도 이제 설명해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학생들에게 관심 있을지 모르지만 History of Science, 이제 역사적인 사실을 좀 설명해줘도 아마 재미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예를 들면은 그 로드스톤이라고 이게 그 석인데 이 로드스톤이 이 아이런에다가 자꾸 붙는다는 거를 사람들이 옛날부터 알았어요. 지금 이게 로드스톤입니다. 여기 지금 페이퍼 클립이 보이시나요? 이게 달라붙어 있죠? 그래서 이게 자성이 있는 거예요. 이 락 자체가. 그래서 12세기에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그러면 이 로드스톤을 이용해서 이제 나침반을 만들어요. 나침반을 만들어서 항해할 때는 쓴단 말이에요. 나침반을 만들어서. 이게 자성이 있으니까 항상 방향이 남북으로만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런지는 몰랐어요. 왜 그런지 몰랐고 이렇게 나침반으로 이걸 만들어 가지고 썼는데, 그럼 또 사람들이 왜 그럴까 궁금할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제 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폴스타, 이 북극성, 이는 항상 북쪽에 있잖아요. 북극성이 뭔가 이 강한 그 어트랙션으로 땡기고 있다라는 설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게 북극에 어떤 거대한 어떤 땡기는 이 자성이 있는 뭔가가 있을 것이다라고도 생각했었고, 윌리엄 길버트라는 사람은 어떻게 설을 내놨냐 그러면 maybe 이 지구 자체가 커다란 자석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윌리엄 길버트의 테렐라라는 건데, 이 그림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게 로드스톤으로 이렇게 커다란 이제 굴을 만들어 가지고 작은 나침반을 이렇게 만들어서 올려놓으면 항상 어떻게 해요? 한쪽 방향, 북쪽, 남쪽만 가리키게 돼 있죠. 이런 걸 데몬스트레이션 하면서 이 지구 자체가 커다란 자석이다라고 이제 설을 내놨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얘기할 수 있겠죠. 지구가 커다란 자석이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일라보레이션을 그런 식으로 해도 되고, 또 하나 제가 생각해 봤던 거는 수업하다가 시간이 없으면 아마 숙제로 학생들에게 이런 자석을 하나씩 다 나눠주고 집에 가서 부엌에 가가지고, 부엌에 보면 유텐실들 있잖아요. 뭐 프라이팬도 있고 뭐 숟가락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가가지고 요 자석에 달라붙는
그 머테리얼들을 한번 찾아보고 리스트 한 최소한 5개를 한번 찾아봐라 라는 숙제를 내도 학생들이 재미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들고 가가지고 집에 가서 부엌에 붙여보면서 자기들이 하는 활동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럼 학생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죠. 자석에 달라붙는다. 만약에 프라이팬이 자석에 달라붙는다. 그럼 무슨 얘기냐? 요 프라이팬이 철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일라보레이션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자석을 우리가 쓰는 현장에서 쓰는 실생에서 쓰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뭐 키 같은 것도 있고 문을 열고 닫을 때 똑딱이 우리 뭐 이런 것도 있고 자석을 이용해 하는 것도 많은데 그런 걸 예를 들어서 일라보레이션의 예시를 들면서 자석에 대해서 설명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밸류에이션. 학생들에게 이제 writing, reflection을 적으라고 하는 거죠. 오늘 뭐에 대해서 배웠고 뭘 배웠니? 그래서 이렇게 저널을 쓰라라고 하는 것도 한번 evaluation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자, 어떻게 좀 5E 말을 이제 괜찮은 것 같으세요? 5단계 engagement, exploration, explanation, elaboration, and evaluation. 그래서 자석에 대해서, 자성에 대해서 그 토픽을 갖고 5E 말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제가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들 이 수업을 탐구학습 중심으로 기납적으로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exploration phase에서 질문이 있어야 되고 학생들의 그 질문에 대한 대답, 연구 질문이 있고 그거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데이터를 얻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질문, 그 다음에 procedure, 이거가 교사가 주느냐, 학생들이 주느냐, 학생들이 질문을 생성하고 또 과정도 자기가 프로시도 찾아내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레벨이 1, 2, 3라고 이제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차트를 이제 보실까요? 자, 지난번에 우리 한번 봤었죠. 이 차트. 이 confirmatory 이거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인쿼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레벨 0입니다. guided inquiry 이게 레벨 1 and 2, 그다음에 레벨 3가 open inquiry인데 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자석에 관한 5E 말을 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레벨 1, 2, 3 중에 몇 번이라고 레벨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자, 질문. 제가 학생들에게 질문을 제시했나요? 네, 제시했습니다. 과연 어떤 게 이 things that stick이라는 게 어떤 거가 달라붙고 어떤 거가 달라붙지 않는지 한번 알아보자라고 했고, 자, procedure 제가 이거를 학생들에게 줬나요? 네, 줬습니다. 머티리얼을 다 나눠주고 그걸 다 분류하라 그러고 그 다음에 테스트하라 그러고 가이던스를 다 줬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네 아이디어를 냈고 가설을 냈고 그 다음에 테스트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레벨 1 가이디드 인쿼리로 짜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레이드가 이제 낮을 때는 3번으로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1번, 2번 중심으로 많이 하고 학생들이 많이 익숙해졌을 때 3번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 things that stick 그 자석에 관한 그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things that stick 자석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5E 말로 해서 지금 끝났고요. 자, 근데 자석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칠 게 이거 하나밖에 없는가? 철이란 게 자석에 달라붙는다.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수업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자석끼리의 인터랙션. 자석이 이게 N극하고 S극이 있어서 서로 두 개를 붙여놓으면 딱 달라붙기도 하고 서로 밀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attract 하기도 하고 repel 하기도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수업을 한다라고 치면 제가 가끔씩 많이 듣는 학생들에게 질문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수업을 할 때마다 꼭 5개의 5E를 다 넣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건데 결론은 아닙니다. 그거는 그 선생님들이 수업하기 나름이고요. 예를 들면 자
두 번째 수업할 때 인게이지먼트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다음 날을 수업한다거나 했을 때 벌써 어제 이렇게 우리 했잖니 해서 넘어가면 학생들이 벌써 이제 다 준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익스플로레이션 가가지고 그 자석들이 서로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그 무슨 얘기냐 서로 달라붙는지 서로 밀치는지 이런 걸 이제 알아보는 실험을 바로 리서치 퀘스천을 주고 학생들로 하여금 인베스티게이션 하게 하고 익스플레네이션 하게 하고 이렇게 해볼 수도 있다 이거죠. 이런 경우에는 뭐가 빠졌습니까? 인게이지먼트가 빠져버리고 그 다음에 일라보레이션 같은 경우도 꼭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일라보레이션도 빠져버리고 근데 뭐 이런 경우 서로 밀치는 경우 서로 당기는 경우 이런 거는 우리가 일라보레이션에서 우리 어떤 걸 통해서 이런 걸 실제 이런 걸 많이 현장에서 실생에서 쓰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예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시계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자석을 이용해 가지고 이게 자석을 이용해서 밀쳐 가지고 갔다 왔다 하는 거잖아요. 뭐 이런 것을 소개해 준다거나 해서 일라보레이션을 넣으면 좋겠지만 가끔은 시간상 내지는 꼭 필요 없다 그러면 일라보레이션을 빼도 되고 어떤 경우에는 수업 한 차시가 계속 익스플로레이션 이거 하나만 하는데 한 차시가 다 쓰이고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익스플레네이션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뭐 이밸류에이션하고 이런 식으로 수업 한 3, 4개 자체가 5E마일을 전체 하나를 다 커버할 수도 있는 식으로 수업을 짤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자석에 관한 5E마일 예시를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